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과학계의 최근 발견들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행복, 거기에다가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에 대한 팁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당연히 하시는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제 인상을 보셔도 그런 느낌이 오시겠죠? 전혀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자, 우선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본론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질문을 또 한번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인간은 늘 행복한 것이 과연 좋을까? 요새 하도 주변에서 행복해라 행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뭐 좋게도 들리지만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듯한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삶은 항상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냐? 저는 행복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대답은 단호하게 노예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예요.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왜 회사 돈을 벌고 왜 출세하려고 하느냐 쫓아가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닐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거의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철학적인 관점일 뿐이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좀 더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에 근접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도구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얘기를 좀 정리를 한다면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자꾸 관념, 생각 이런 키워드와 행복은 연관이 되어졌을까? 그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은 했지만 약 2000년 뒤에 살았던 이 아저씨가 누구죠? 찰스 다윈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니?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생존이야. 생존. 꿀벌이나 인간이나 낙타나 장미나 다 하나야. 생존이야. 그러면 인간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행위는 뭘까요? 어떤 자원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음식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여전히 제일 큰 쾌감을 주는 건 먹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무슨 70%는 무슨 얘기예요? 먹는 얘기죠. 무슨 아인슈타인 얘기가 이런 사람 없어요. 뭐를 칼국수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먹는 얘기. 여행을 가도 여기 가서 어묵을 먹고. 세계 만국 공통어가 먹는 얘기예요. 왜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하도록 하는 제일 강력한 방법은 먹을 때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사실 따지고 보면 삼시세끼를 먹는 게 무진장 귀찮은 일이죠. 요새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애인이 떠나고 배신을 당할 때도 확실히 아픈 건 아픈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가를 봤더니 아까 발가락이 다쳤을 때 아파하던 부분이 아파해요. 똑같은 내 부위에서. 그 얘기는 뭐냐? 뇌의 입장에서는 나는 네가 발을 다치던 애인이 떠나던 관심 없고 둘 다 너의 생존에 위협이 있어. 그럼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자, 응용 문제. 그러면 발을 다치나 애인이 떠나나 똑같은 부분에서 아파요. 그럼 발을 다치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덜 아픈 것 같아. 그럼 애인이 떠날 때 소주를 마시지 않고 차분하게 타이레놀을 주워 먹으면 마음이 덜 아파질까요? 놀랍게도 덜 아파져요. 오늘 배우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마음의 상처가 대인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타이레놀 2알씩을 먹이면 고통이 줄어요. 유의미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인이 떠날 때 소주 드시지 말고 차분하게 진통제 2알씩. 더 좋은 거는 소주랑 같이 드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저는 뭔가 구체적인 장면이 찍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행복의 본질적인 어떤 것은 뭘까? 사진기로 찍으면 저는 이런 장면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과 거기에 플러스 음식까지 먹으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켜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 워드는 좋은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직장 상사 안 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에 이걸 갖다 얹으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켜지는데, 이렇게 보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착각 중에 하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생에 뭔가 그럴듯한 걸 이루고 멋진 사람이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뭔가 become, 뭔가 돼야지 행복해진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년간 누적된 행복의 연구 결과들은 그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행복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못 이룬 사람의 인생의 차이냐? 그게 아니고 일상의 어떤 경험들을 하며 사느냐가 그 행과 불행의 삶을 가르는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함에 별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매일 일상의 이 장면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의 삶은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요. 역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 육성 모텔에서 맨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 대부호들은 행복감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되게 너무 좀 동네 아저씨 같은 결론인데, 동네 아저씨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행복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역시 이것이 또한 행복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결론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